인도 여성 약 500만 명이 현지 시간 1일 남부 케랄라주에서 620km 길이의 인간 띠를 엮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도 언론은 이번 시위가 한 힌두 사원이 가임기 여성의 출입을 막는 데 항의하기 위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싱싱한 타지의 소소한 아시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황을 가급 안 하려고 했는데 기사를 하나 제가 오늘 도용을 당했어요. 시사인에서 제가 연재를 하잖아요. 소소한 아시아라고 이제 코너인데 거기서 어떤 오키나와 글, 첫 번째 원고였습니다. 장수마을의 몰락 그 뒤에 슬픈 역사라는 2017년 7월에 썼던 글이 우락가이를 당했습니다. 매체는 머니투데이고요. 일단 얌전하게 항의합니다. 사과문 보내주세요. 글을 잠깐 보면은 시사인에 제가 연재한 글은 이런 문장이에요. 이렇게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비슷한데 일단 가장 문장이 비슷한 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시사인이에요. 문제는 장수의 질이라는 사람도 있다. 장수의 질이란 평균 수명 가운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인데 여기서 오키나와의 남성은 47개 도도부 현 중 꼴찌인 47위, 여성은 46위로 나타났다. 설상가상 2015년 현재 65세 미만의 사망률은 일본 전국 1위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2018년 1월 7일 머니투데이에 실린 글은 이렇습니다. 더 심한 건 장수의 질 부문이다. 장수의 질이란 평균 수명 가운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인데 여기에 오키나와의 남성은 47개 도도부 현 중 꼴찌인 47위, 여성은 46위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65세 미만의 사망률은 남녀 모두 일본에서 전국 1위다. 거의 두 단어 빼고 똑같습니다. 하도 당해서 화는 크게 안 나요. 이게 제가 진짜 책 쓰면서 책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쓰거든요. 한 3, 40번 당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별로 이게 고소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과정도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이 언론사 기사끼리는 나름 또 자기들끼리 상도위가 있어가지고 잘 안 이러는데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그 사이에 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주로 사바리말라 사원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했죠. 어찌 보면 극우 힌두교 신자들을 왜 이 사원에 여성들이 출입하는 걸 그리도 길을 쓰고 막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 사건의 전개를 한번 훑어보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살펴볼까요? 사바리말라 사원에 가임기 여성이 언제부터 출입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가장 최근의 기록은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 쪽에서 발행한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1893년과 1901년에 출판된 2권짜리 리포트인데요. Memoir of the Survey of the Travancore and Cochin States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케랄라는 당시에 트라방코르 왕국과 코친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라방코르와 코친 지역에 대한 이제 회고록인 거죠. 이 책에 의하면 늙은 여자와 어린 여사들은 사원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사춘기, 특정 나이까지 여성들은 사원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오래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년, 120년 정도 된 거죠. 인도 내에서 생리 중인 여성들이 사원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사실 일반적입니다. 가임기 기간 전체 여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건 지극히 좀 예외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바리말라 사원의 케이스는 사실 예전부터 남녀차별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일찌감치 1965년 그리고 91년에도 여성들이 사바리말라 사원 출입 금지를 무효화해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65년도 같은 경우는 케랄라 지역에 있는 여성 변호사 5명이 모여가지고 청원을 했었고, 이제 소원을 했었고, 91년 같은 경우는 케랄라 고등법원에 이제 소원을 했었는데, 이때는 법원이 모두 힌두교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각하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계는 끊임없이 이 조항이 얼마나 인도 헌법 파트 제3, 그러니까 즉, 모든 국민에 대한 사회 경제적 정의 실현, 정치적 평등, 기회의 평등, 법 앞의 평등, 사상 표현과 자유 보장의 보호,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와 휴가, 예배, 결사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 내용이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했었고, 다시 한번 인도 대법원에서 케랄라의 사바리말라 사원에 대한 가임기 여성의 출입금지가 부당하다고 다시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28일 날 드디어 인도의 연방 대법원은
재판관 5명 중 4명이 사바리말라 사원의 가임기 여성 출입 금지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한 거예요. 판사들의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인에게 순결 혹은 오염되었다는 낙인을 찍는 것은 인도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월경 상태의 여성의 사회적 배제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저촉행위다. 남성에게만 예배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을 제외시키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성을 남성에 대한 종속적인 존재로 놓는 것이다. 헌법이 가부장제의 영속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장이 좀 멋있죠? 재밌는 사실은 사바리말라 사원 판결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대법관이 있습니다. 바로 인두 말호트라 판사인데요. 이분은 5명의 이번 판결을 한 인도 대법관 중 유일한 여성입니다. 이게 되게 좀 상황이 웃긴 게 4명의 남성 대법관은 이 안건을 남녀차별이라고 봤고요. 외려 여성인 인두 마로트라 판사는 이를 남녀차별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인두 마로트라 판사의 소수 의견은 현재 사바리말라 사원의 여성 출입을 반대하는 극우 힌두교들에게 사상적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자, 내친 김에 그러면 우리 인두 마로트라 판사의 소수 의견을 좀 살펴볼까요? 인두 마로트라 판사는 첫 번째로 세속법이 어디까지 적용될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즉 마로트라 판사는 다양한 종교와 신념, 가치가 존재하는 다원사회에서 특정 종교나 종파가 만든 종교적 관습에 도전하는 거는 이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다만 사띠, 이건 뭐냐면은 인도는 이제 남편이 죽으면 여성이 남편과 함께 산채로 화장을 당한 악습이 있어요. 정말 끔찍한 악습인데 공식적으로는 인도도 1986년 이후로 이 악습은 사라진 걸로 알려지고 있지만 시골에서는 공공연하게 지금도 좀 몰래 벌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사띠와 같은 악의 문제는 좀 예외지만 이런 극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종교를 세속법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로트라 판사의 주장에 의하면은 종교의 자유란 같은 믿음을 가진 숭배자의 맥락에서 보장되는 거지, 즉 해당 종파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종교의 평등권이나 이 종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논리였어요.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해석인데 마로트라 판사에 의하면 종교는 그들 나름의 윤리를 제정할 수 있고 종교 의식에서 필수 불가결한 제사 의식에 대한 규정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종교적 신념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즉 특정 종교의 규정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거야말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침해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혼자 해가지고 진짜 재미가 없는데 이게 게스트가 있으면 좀 이건 진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참 그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헌법소원 같은 걸 하면은 되게 성의 없이 관습법에 위배된다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근데 인도는 어찌됐건 간에 좀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주장을 하더라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개소리도 참 논리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마로트라 판사는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또 이런 생각도 저도 잠깐 들더라고요. 이 판결문, 소수 의견을 보면서 이를테면 마로트라 판사가 제기한 이런 문제의 케이스를 종교가 아닌 집회의 자유에 한번 대입해 볼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은 어떤 집회에는 남성만 혹은 여성만 참여할 수 있다고 집회 주최 측이 강제하는 거는, 그럼 이건 또 차별적인 게 아닐까? 집회 주최자들은 그들이 주최한 집회 참여자 성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건 정당한가라는 문제인 거죠. 사실 마로트라 판사의 의견을 반대한다라면은 이 집회 문제와 같은 걸 대입했을 때도 반대 의견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정 세력을 지칭한 거는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청취자 여러분의 기분 탓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한국에서 호주제 폐지 같은 논쟁을 겪어봐서 대략 가늠할 수 있겠지만, 이런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대중들의 입장은 대부분 반으로 갈립니다. 일단 케랄라 정부는, 현재는 케랄라 정부는 인도 공산당을 주요 정당으로 하는 좌파 블록이 이제 지방 정부를 구성 중인데요. 대법원 판결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인도 케랄라 정부의 입장은
사바리말라 사원의 여성이 당연히 출입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사실 뭐 인도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정부의 이런 입장들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인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파들이죠. 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했어요. 여성들은 당연히 남녀차별의 상징과도 같은 이 조항이 이제 대법원에 의해서 탄핵되자 바로 사원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에 의해서 막히죠. 사실은 남자들도 아니에요. 이 집회, 보수파 집회에서도 가장 앞장서 있는 거는 또 보수적인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여성이 싸우는 그림들을 연출해내고 있죠. 어찌됐건 사바리말라 사원은 여성의 출입을 봉쇄했어요.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그리고 극우파들의 선동에 의해서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사원을 저들이 더럽힌다라는 거죠. 이 선동에 따라서 인도 각지 극우파들이 깨랄라, 사바리말라 사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깨랄라 바깥의 정치 세력들이 이 사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 정당들은 바로 인도 연방정부의 집권당인 인도인민당, 뭐 줄여서 BJP라고 하는 조직들입니다. 다른 주요 정당, 이를테면 뭐 제1야당인 국민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어요. 하지만 집권당이었던 BJP는 이례적으로 그 판결이 있던 날 침묵을 지킵니다. 하지만 당 외곽 조직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죠. 인도는 대부분의 정당들이 한 20, 30개 이상의 당 외곽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청년회 뭐 이런 몇 개의 조직밖에 없지만 인도는 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판결이 나오고 나서 한 달 후인 10월 30일 아메다바드시의 시장이자 BJP의 지금 당수인 아미트 샤가 발언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그는 며칠 전인 10월 26일 날 깨랄라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어요. 무슨 발언을 했냐면은 대법원이 사회적인 화합을 저해하는 판결을 자꾸 남발하지 말라.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을 향해서 경고를 날리는 또 막장 상황이 펼쳐진 거죠. 참고로 이 시기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사바리말라 사원 순례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이제 3, 40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순례를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주변 상황은 완전 전쟁터를 방불케 되는 거죠. 깨랄라 지방정부는 여성의 사원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찰 에스코트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곳 힌두교 신자들은 사원이 오르는 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서 검문 검색을 시작합니다. 깨랄라주는 경찰 1300명을 동원해서 여성들의 사원 순례를 보장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사실 1300명의 숫자로 그 수많은 이제 그 반대 극우파 힌두교도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때부터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하는데 현장 취재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그 외신 기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기자 한 명은 시위대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연방정부의 집권당인 BJP는 극우 정당인데요. 여기 이때부터 깨랄라 지방정부와 대놓고 대립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원 참배 문제가 이제 인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립으로 비화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쯤 해서 분쟁의 당사자 중에 하나인 BJP라는 정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Actually, I'm already visited many of the temples, and this is also part of that. I like to visit the temples and other pilgrim places. And now, actually, the constitutional morality is one of the major cause of my visit. Part 3 of the constitution gave many rights to our citizens of India, and one of the important right is equality. And the things happened in Sabarimala is violation of equality. And I like to establish or implement the judgment given by Supreme Court. And you are prepared to face the consequences of Yes, definitely. What do you think are the consequences of your visit there? I may killed by the people. Maybe Do you fear for your life? no fear.